만나보겠습니다. 조세핀 풀 글, 안젤라 베럿 그림. 안네 프랑크 이야기는 평범하고 작은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짝꿍처럼 말이죠. 안네의 커다란 눈은 무슨 말이라도 할 것처럼 보였고 머리카락은 검고 곱슬곱슬했습니다. 안네는 명랑했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네의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안네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지만 가끔 걱정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안네가 그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을 통치하던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떠들어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네 프랑크도 독일계 유대인이었습니다. 안네는 1929년 6월 12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독일에 살던 다른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였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파괴된 시설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독일은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코수염을 기른 히틀러는 키가 작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연설을 자주 했고 귀가 솔깃해지는 약속을 했습니다. 히틀러 주변에는 일자리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히틀러가 독일을 전쟁이 일어나기 전처럼 부유하고 튼튼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할 때마다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히틀러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히틀러는 좋은 일자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독일인 노동자의 몫을 빼앗아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며 아무 잘못도 없는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불공평하다고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특별하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히틀러가 이끄는 정당인 나치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외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일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유대인인지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반 유대인 친구를 비웃고 따돌렸습니다. 한때는 친구였던 아이들이 유대인이라고 친구를 무시하고 욕까지 해댔습니다. 유대인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유대인 아이들은 교실의 한쪽 구석에 따로 떨어져 앉아야 했습니다. 어른들의 세상은 더 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 이웃들하고는 더 이상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가게를 골라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독일 사람들이 왜 자신들을 미워하는지 몰라서 그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러다 겁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히틀러의 막강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지만 독일 군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살이 넘은 유대인들은 모두 유대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크고 노란 별을 가슴에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유대인은 아이들조차 공원, 영화관, 수영장 같은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내의 아빠는 운하 옆에 높고 낡은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그 건물 위층에 있는 방들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안내의 아빠는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면서 가구와 식료품들을 하나씩 은신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변기와 싱크대도 달았습니다. 안내의 아빠와 위험을 무릅쓰고 안내의 가족을 돕는 네덜란드 사람이 독일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아주 잔인하게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잘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고가 16살이었던 1942년 여름날, 마고는 집을 떠나서 근로봉사를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고가 독일 사람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내의 식구들은 다시는 마고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안내의 가족은 빨리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아빠는 안내와 마고에게 꼭 가지고 가야 할 귀중품만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안내는 가장 먼저 지난 생일날 선물로 받은 일기장을 챙겼습니다. 안내의 가족은 흐트러진 침대와 설거지 그릇이 수북히 쌓인 싱크대를 그냥 놔두고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또 엉뚱한 주소를 휘갈겨 놓은 종이 조각도 놓고 나왔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안내는 슬픔에 잠겨 흐느껴 울었습니다. 미프 아줌마가 아빠의 사무실에 안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 가족은 아무 말 없이 종종 걸음으로 미프 아주머니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걷던 일행은 나무 계단 위로 올라가 회색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은신처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안내 가족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은신처 안에서만 숨어 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을 때면 안내 가족은 생쥐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세게 틀거나 변기에 물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면 경찰에 끌려갈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부가 아들 피터와 함께 안내 가족의 은신처로 옮겨왔습니다. 비좁은 은신처에 모두 7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1명이 더 늘어서 모두 8명이 되었죠. 안내는 똑똑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기도 했지만 섬세하고 예민한 소녀였습니다. 그런 안내가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지내는 일이 쉬울 리 없었습니다. 안내는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건 마고도 피터도 아니었습니다. 안내는 피터가 게으름뱅이에다 응석바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내가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건 일기장뿐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키티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하며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다 안내는 자신만의 비밀 이야기까지도 일기장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키티가 일기를 읽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고자질을 할 염려도 없었죠. 안내의 일기장은 비밀이 가득 담긴 창고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네는 피터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안네와 피터가 서로 좋아하게 되면서 안네의 일기장에는 사랑과 희망이라는 낱말이 등장했습니다. 은신처의 식구들은 저녁마다 안네의 아빠가 일하던 낡은 사무실로 살금살금 내려가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독일은 전쟁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어두워지면서 독일의 도시를 공격하는 폭격기들이 때를 지어 은신처 위를 날아갔습니다. 폭격기의 요란한 소리에 밤 하늘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즈음 마침내 악몽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일 경찰들은 은신처로 들이닥쳤고 권총을 찬 제복 차림의 사내들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은신처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2년 넘게 숨어 지냈던 사람들은 갑자기 은신처로 밀려드는 빛과 공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1944년 8월 4일 은신처에 숨어있던 8명의 도망자는 체포되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날 저녁 미프 아줌마가 은신처로 올라갔을 때에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내의 일기는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미프 아줌마는 안내의 일기를 챙겨 서랍에 감췄습니다. 안내의 가족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하면서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살아 돌아온 사람은 안내의 아빠 프랑크 씨뿐이었습니다. 프랑크 씨는 아내와 2딸과 헤어졌습니다. 아내가 죽은 것은 알고 있었던 프랑크 씨는 2딸 안내와 마고가 무사하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안내와 마고는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티푸스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프랑크 씨는 완전히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프랑크 씨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미프 아줌마가 안내의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미프 아줌마는 일기장을 찾아 프랑크 씨에게 주었습니다. 받으세요. 안내의 선물이에요. 아주 평범했던 소녀 안네 프랑크는 짧은 삶을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안네의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947년 6월 안네의 아빠 프랑크 씨는 안네의 일기를 비밀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습니다. 1950년 안내의 일기는 처음 독일어로 번역되었고 1952년에는 영어로 번역되어 영국과 미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또 1955년에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연극 무대에 올려졌고 1959년에는 안네의 일기를 바탕으로 한 최초의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안내가 2년 넘게 숨어 지냈던 집은 1960년에 박물관으로 문을 열었고 그곳에는 안내가 직접 쓴 일기장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안네 프랑크가 숨어 지냈던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안내 일기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세계적으로 2,500만 부가 넘게 팔렸으며 60여 개국의 말로 번역되었습니다.